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발표를 맡은 김태현입니다. 아,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먼저 조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 계신 이현민 님께서 저희 조장을 맡아주셨고요. 이제 이현민 님께서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 옆에 계시는 미랑 님께서는 DBMS에 관한 자료 조사를 해주셨고, 앞에 나와 계시는 정경 님께서는 RDBMS에 관한 자료 조사 및 PPT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SQL에 대한 조사와 발표를 맡게 되었고, 지수님께서는 NoSQL에 대한 조사와 RDBMS와 NoSQL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조사를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벌써 말씀드리자면 이 주제를 선정할 당시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습하고자 선택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DB에 대한 이해도를 좀 상승시키고 싶었습니다. 처음 이 주제를 봤을 때 사실 저희 조에서 현민님 말고는 아무도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다들 이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해도를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서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RDBMS와 NoSQL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이제 이 주제의 선정 이유로 채택했습니다. 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주제 분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 같이 자료 조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 같이 저기 4자료실에 모여서 자료 통합도 하고 같이 역할 분배를 다시 한 번 더 한 다음에 자료를 통합하고 PPT와 발표 문서를 동시에 작성해 나감으로써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DBMS, RDBMS, SQL, NoSQL의 순서로 발표를 이어나갈 거고 소수자가 4개밖에 없어서 저희는 5명인데 4개밖에 없어서 하나를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상민님께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까지 추가를 해서 이렇게 5가지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첫 순서는 DBMS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스키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는 DB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용어인데요. 스키마에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있습니다. 외부 스키마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DB버를 이용해서 뷰를 만들어서 봤을 때 뷰 같은 게 이제 외부 스키마에 해당이 됩니다. 개념 스키마는 말 그대로 개념적인 부분인데 데이터의 물리적 구조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내부 스키마는 정말로 그 DB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즉 전체의 논리적인 구조를 나타내는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표현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넘어가서 DBS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DB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면은 DBMS와 DB의 차이점을 아셔야 될 텐데, DBMS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라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예시로 은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예금 데이터베이스와 대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약에 계좌를 하나 만든다면 김태현이라는 이름으로 예금 계좌 주인이 설정이 되면서 예금 계좌 데이터 집합에 김태현 계좌가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계좌에 동시다발적으로 은행 담당 직원이 접속을 할 수도 있고 ATM으로 제가 돈을 빼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카카오뱅크로 저한테 인터넷 뱅킹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DBMS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DBMS는 과거로부터 3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계층형 DBMS, 망형 DBMS,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광대형 DBMS로 발전을 했습니다. 계층형 DBMS는 수업 시간에 잠깐 다루고 넘어갔었는데 하이아티컬 DBMS라고 1960년대 때 생겼던 DBMS라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해 보이지만 단점으로는 재무 2팀이 만약에 회계팀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재무 이사로 컴컴을 올리고 사장님한테 다시 갔다가 다시 회계 이사로 내려와서 회계팀한테 연락해야 되는 즉 수직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년 뒤에 1970년대 망형 DBMS로 발전을 했습니다. 망형 DBMS를 자세히 보시면 재무 2팀에서 회계팀으로 가는 한 라인이 생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층형 DBMS와는 달리 하위 내부 조직들끼리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지만 단점으로는 처음에 구조를 만들 때
저 모든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에서 설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망용 DBMS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긴 거는 이제 저희가 익숙한 RDBMS입니다. RDBMS에 대해서는 얘기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하나의 챕터를 통해서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RDBMS입니다. RDBM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뜻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RDBM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DBMS는 보시다시피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RDBMS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RDBMS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R이라는 게 릴레이션십을 의미하는 거라 종속성이 관계로 표현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DB버를 오라클을 사용했었는데 그 또한 대표적인 RDBMS의 예시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PK와 FK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각 테이블별끼리 PK라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프라이머리 키고 FK는 외래 키, 포린 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음식점에서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사진인데요.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만약에 주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문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의 고유 키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거를 커스터머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로 처리를 한 모습이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예제를 떠올린다면 이제 인플로이 아이디 같은 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커스터머 네임과 빌링 애드레스 같은 것들을 데이터로 삼아서 오더 테이블로 전송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더 테이블에서는 누가 주문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커스터머 아이디를 정보로 받아와야 되고 정보로 받아오는 커스터머 아이디를 아까 있던 커스터머 테이블에 웨리키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는 이제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웨리키로 연결을 하는 연습들을 했었습니다. 넘어가 가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것은 SQL입니다. SQL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 지금 보이는 화면은 데이터 모델링이고요. 좀 이따가 나올 화면은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먼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수업 끝나고 찍은 저희 반 사진입니다. 저희 반 이제 테이블 이렇게 있는데 조장님 잠깐 손을 들어 보실까요? 네, 조장님을 저희가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장님이 좀 왼쪽에 놓여 있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제 연태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보실 때 조장님이 오른쪽 앞에 있다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조장님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서로 사람들끼리 다른 위치로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QL은 세 가지 특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추상화와 단순화 명확화라고 부르는데 추상화라는 것은 이렇게 삐뚤삐뚤 현실 세계에 있는 불규칙한 것들을 저런 식으로 오른쪽에 규칙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를 추상화라고 합니다. 단순화라는 것은 현민님께서 세 번째 줄에 있다, 뭐 왼쪽에서 네 번째 칸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대신에 이제 3,3에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단순화라고 예시를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왼쪽에 있지만 뒤에 계신 연태님께서 보실 때는 앞에 있다, 오른쪽 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현민님의 위치를 명확하게 고정시키는 것, 현민님의 위치를 3,3에 고정시키는 것, 이걸 보고 명확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SQL의 데이터들은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을 가집니다. 이 또한 말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간단한 예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RDBMS의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데이터의 논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참 이거는 이제 마마무 멤버들의 뭐 아이디와 연락처입니다. 당연히 실제 연락처는 아니지만요. 여기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락처를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연락처가 삭제됐습니다. 그럼 연락처가 삭제됐다고 저희가 화사의 아이디의 플라워가 바뀔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는 논리적 구조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독립성에 의해서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를 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사솔라가 한 팀, 또 문별 개인이 한 팀으로 찢어질 수도 있겠죠. 다음 테이블로 넘어가면 이제 둘을 찢어봤습니다. 둘을 찢었다고 저희가 화사의 아이디가 플라워이고 문별의 아이디가 문인 거를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테이블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데이터 독립성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NoSQL로 넘어가겠습니다. No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SQL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름으로 앞에 노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oSQL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유연성, 두 번째로 확장성, 마지막 세 번째로 구성능, 마지막으로 가용성인데 이 또한 뒤에서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QL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스키마의 제약을 강하게 놨습니다. 그에 반해 NoSQL은 SQL과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SQL은 되게 사무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정형화된 테이블 속에서 딱딱 일처리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NoSQL은 좀 프리한 마치 프로그래밍 삶을 사는 프로그래머들처럼 출첵도 자유롭고 여기저기 접속하는 것도 자유로운 그러한 유연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SQL의 데이터베이스를 키우려면은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더 비싼 모델을 써야 됩니다. 계속 베이스를 키운다는 게 플러스 애드가 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를 갈아치우고 훨씬 더 좋은 기능을 써야 데이터베이스가 커지는데 NoSQL은 다릅니다. NoSQL은 그냥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만듦으로써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테이블 분화가 되기 때문에 테이블 분화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데이터베이스 분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가용성이 높아지는 현상도 생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역량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잡 뭐였지? 뭐 직업 구인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는 말을 까먹었다. JD였나? 그거에서 이제 궁금해서 네이버에 대한 잡 디스크립션을 찾아봤는데 JD가 맞네요.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NoSQL 데이터 설계 및 운영 경험.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떠돌아다니고 검색 기능을 통해 빠른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NoSQL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선호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궁금해서 더 찾아봤는데 대기업들은 이제 NoSQL뿐만 아니라 SQL도 당연히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은 거는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색 엔진 같은 데서는 이게 좋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RDBMS와 NoSQL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뭐 SQL과 NoSQL의 차이점이라고 해도 되는데 RDBMS라는 게 이제 단계지향적 DBMS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은 NoSQL과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이기도 한데 확장성에 대한 사실입니다. 이제 NoSQL은 수평 확장이 가능합니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설치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총량을 키울 수 있지만 RDBMS는 아닙니다. 얘들은 기존에 쓰고 있던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완전히 새로 큰 고성능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야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되게 손해라는 부분이었죠.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만 넘긴 건가요? 제가 순서를 잘못 놨군요.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팀 발표에 핵심 정리들을 좀 해둔 건데, 이 PPT는 특이하게도 저희 5명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작성한 PPT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RDBMS의 장점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RDBMS의 단점이 되겠다. 차이점은 뭘로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RDBMS는 스키마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무결성을 보장하며 중복 없이 저장된다는 특징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라 자주 볼 건 없고 차이점만 조금 보시면 됩니다. ACID 속성을 따른다와 ACID 속성을 무시한다. 사실 완벽히 무시하는 건 아니고 단점 이제 NoSQL은 이거 배치를 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ACID 속성을
자르는 거는 RDBMS고요. 이는 장점도 단점도 아닙니다. 노에스QL의 특징으로 ACID 속성을 어느 정도 무시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CID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원자성과 일관성, 그리고 독립성, 그리고 지속성, 내구성에 대한 네 글자를 이제 ACID라고 표현을 했는데, SQL은 ACID 특성을 따르지만 NoSQL은 BAS, 즉 베이스 특성을 따릅니다. 이는 어떠한 측면이 있냐면, 트랜잭션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자면, 밀접히 관련되어 분리될 수 없는 한 개 이상의 DB 조직, 이를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데, ACID를 따르는 SQL은 트랜잭션이 완벽히 실행이 되든지 또는 전혀 실행이 되지 않든지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밖에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쪼갤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원자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트랜잭션 실행 전 DB 내용이 잘못되지 않으면은 실행 후도 잘못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일관성이라고 하고, 고립성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실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트랜잭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솔레이션 특징이고, 듀러빌리티 같은 거는 내가 만약에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성공했다. 그러면 이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내가 딜리트하기 전까지는 영구적으로 저장이 된다. 이런 게 듀러빌리티라는 특성입니다. NoSQL은 베이스라는 특성을 가지는데 그거는 PPT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베이스는 이제 basically available, 웬만하면 된다. 뭐 soak state, 대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eventually consistency, 주로 결과적으로는 된다. 이제 지속성이 있다. 즉 이것보다 되게 완화시킨 기준을 적용한 그게 이제 NoSQL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SQL과 NoSQL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SQL이냐 NoSQL이냐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광병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누는 게 SQL이냐 NoSQL이냐로 나누는 거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는 광병과 비광병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른 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뭐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는 SQL도 NoSQL도 둘 다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는 왜 발표를 하느냐? 이는 요즘 세대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는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확장성, 유연성, 가용성, 보안, 그리고 유지 보수 및 관리입니다. 확장성 같은 경우는 NoSQL이 아까 SQL보다 확장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도 그러한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합니다. 유연성은 NoSQL처럼 NoSQL뿐만 아니라 SQL도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가용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용성은 이제 시스템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해놓고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24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점이 있고, 보안으로는 이제 외부 보안 업체를 이용해서 뭐 GDPR, HIP, AA, PCI DSS 다른 모르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서 준수를 하면서 기업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이제 챙기고 있고요. 유지 보수 및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특징인데 앞으로 잠깐만 돌려주시겠어요? 이제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유지 보수와 관리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금융 분야라든지 소매업, 전자상거래, 헬스케어, 의료, 제조, 교육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간략하게 4가지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존 오로라, 구글 클라우드 스패너,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입니다. 이들의 장단점이 다들 조금씩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강제형 데이터베이스 엔진 중에 하나고 MySQL과 호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PostgreSQL과도 호환성이 높습니다. 클라우드 구글 스캐너 같은 경우는 SQL과 NoSQL 기능을 둘 다 결합시켜놨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줄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다중 모델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고 멀티 API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고급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는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실시간 처리로 현대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감입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각자의 소감을 한 줄씩 정리를 해봤는데 다들 이제 전반적으로 함께해서 좋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소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발표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열심히 하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